똑같지 않은 인터뷰. 민주당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오늘은 영광에서 해남에서 어젯밤 늦게 서울에 와서 국회에 있습니다. 아, 예. 국회에 계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내일 모레 검사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사전 회의도 했고 또 5.18 성추행 당한 피해 여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고 이제 열매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꼭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 피해 여성들도 용기를 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들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말씀들을 못하고 숨겨서 자기들의 아픔을 새겼지만은 이제 국가가 변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몫은 국회에 있다. 이런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 영광과 해남에 있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상임선대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군수 선거인데 전국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박 의원님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재보궐선거는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승기를 잡아서 지난 총선 승리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영광 곡성 그리고 인천의 강화, 부산의 금정 이 4개 기초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1년 반 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가늠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승리를 함으로써 그러한 동력에 박차를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내려가셨었고 며칠 전에 최고회의도 거기서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당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내려온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이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전방위 전력을 기울였고 예. 이제 물론 지방 보궐선거 때는 도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차기 이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바로메타가 되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함으로써 김건희 특검을 받아내야 되고 또 윤석열 정권의 타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당 누가 이기더라도 이것이 같은 승리로 보십니까? 좀 느낌은 다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영광과 곡성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 금정구에서 진보 세력의 단일화, 즉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조국 대표는 굉장한 타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광 곡성은 뭐 솔직히 보아라 말씀하자면은 민주당이 이기건 조국 혁신당이 이기건 진보 세력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진보 세력의 단일화, 즉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화를 해서 이긴다고 하면은 더 큰 승리가 될 수 있고 조국 혁신당도 조국 대표도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일화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그러한 글을 올렸더니 조국 대표께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다셨습니까? 민주당이 안 한다. 그래서 오늘 네. 점심에 조국 혁신당 간부와 만나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형제당인데 대표가 만나서 단일화를 지금이라도 해라.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 전에 꼭 단일화해야 된다. 그것도 네. 안 된다고 하면은 사전투표 전이라도 해서 이겨야지. 만약 부산에서 우리 진보 세력이 지금까지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기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민주당 지도부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저는 단일화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도 후보 단일화 부산 금정구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셔서 민주당도 이제 박 의원께서도 같은 입장이시군요. 그게요. 체면 치레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조국 대표 소탄 대실하지 마라. 통큰 정치를 해서 단일화해라. 조국 대표께서는 꾸준히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산 그 금정구에서. 말로만 하면 뭐가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단일화는 어떤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십니까? 단일화는 지금 두 후보가 다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도 등록을 했잖아요. 예. 뭐 여론조사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당과 당이 앉아서 금방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뭐 한 달 살이 한다고 영광에서도 예. 투표용지 나오기 곡성에서도 전까지 이제 단일화를 부산에서도 하면 그걸 가능한 어떻게 돌아다녀요? 예, 예. 투표용지 투표용지 나오기 전까지만 전까지면 하면 이제 그게 10월 7일입니까, 의원님? 그렇죠. 예, 그 전까지 그렇게 되면 날짜가 그 전까지 하면은 문제가 네.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보궐선거 얘기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매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쯤에 의원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잘 이야기가 됐군요. 계약도 성립이 됐습니까? 지금 김대중 재단 백이선 전 의원, 예. 백이선 김대중 재단 사무총장께서 그 전부터 그분들과 또 그 전에는 김홍고 전 의원과 꾸준하게 대화를 해왔어요. 예. 그러다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백이선 의원이 3, 4일 전에 저한테 전화해온 바에 의하면은 그 매입하신 분들이 매각하겠다. 예.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권노갑 고문께서 제가 영광에 있는데 내일 우리 관계자들 몇 사람 만나자 해서 저는 영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예. 제가 할 일은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서 그 이행은 뭘 뜻합니까, 의원님?
네?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뭘 뜻합니까? 아니 제가 네. 그 사저 문제가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네. 이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저희 비서가 재산 신고서 용지를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저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제가 살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 한 채하고 정기예금이 한 6억 1천만 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비서한테 이것은 사저로 가야 된다. 지금 문제가 많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저부터 내가 정기예금 비서실장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국민들한테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부터 내고 네. 오셨던 사람들도 십시일반 다 하고 특히 자제분들도 성의를 표시해라. 그 다음에 민주당이건 정부건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조그만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때는 자구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의 국민들한테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약속한 6억 1천만 원을 내놔야죠.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시는 건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있죠. 집은 있어야죠. 잠은 자야 네. 하니까. 아,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영애 씨도 비용 마련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예. 많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나부터 예. 민주당에서도 나서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되면은 그분들의 성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처분을 보겠습니다. 예, 예. 매입 대금이 이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액수가 모아져야 될 거예요. 예, 모금 운동을 통해서 이 대금을 마련하겠다고 김대중 재단이 김홍걸 의원도 또 발표를 했는데 집을 매각해서 예, 50억 상당을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도 선결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직 말씀은 없으셨죠? 김홍걸 전 없었어요. 의원께서는. 예, 예. 저는 통화를 하지 않고 있고 백이서 사무총장도 통화가 잘 안 된다고 예. 외국 나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글쎄요, 이제 김대중 재단에서 이사장이 권노갑 고문이시고요. 네. 이제 부이사장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백이선 사무총장 전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해서 잘 결정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선결 문제는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모금하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부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네네. 그 정도만 제가 말씀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또 의원께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지방재정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냐, 체코 원전 자금 지원 여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밝혀달라고 촉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잘하셨죠. 예. 그렇지만 자랑만 했는데 흘려오는 바에 의하면은 자금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산업부 장관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니 체코가 원전을 짓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어주느냐 예. 하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또 세수가 56조가 결함이 났습니다. 네. 금년에 30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전 지방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해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에도 몇백억 내려오지 않는데요. 예.
그러면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체코에 과연 그 많은 금융을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면 되겠느냐? 하고 따진 거죠, 뭐. 예. 지방 재정도 열악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광주도 전남도 아마 강기정 시장이나 김영록 지사도 진짜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예. 어떻게 할까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현재 총선 개입, 국정 문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양평 고속도로, 디올백 예. 이런 모든 총체적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만악의 근원이에요. 김건희로부터 시작돼서 김건희로부터 끝나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안 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것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죠. 예. 조사가 되고 있지 않죠? 안 되고 있죠. 일반인이 이렇게까지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사가 안 들어가진 않죠? 이제 그 선거에 개입한 문제는 오늘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회장 등 그 보좌관들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추이를 봐야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디올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가 열려서 그 뭐 하는 짓이 수심위가 국민들한테 수심이나 주고 있으면 이걸 수사를 안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앞으로 300만 원짜리 뇌물을 받으면 다 무죄나요? 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서. 많죠? 근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저희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양파 부인이라니까요. 까면 깔수록 나와요. 까도 나와요. 원래는 양파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매력이 다분하다는. 그렇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아, 네. 오죽했으면 제가 김건희 여사가 맨 처음 국민들한테 영부인하지 않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백남사에 들어가서 한 2년 있다 나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불교계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사과라고. 왜 무슨 싫어요? 백남사가 사찰이 쓰레기 하치장이냐. 아, 사과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큰 집으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제2부속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던데요. 운영이 됩니까? 글쎄요. 이제 2년 반 되면서 여태까지 스페이스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못했다는데 이제 만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들어봐야 만드는 거 보지 뭐 있겠어요? 이게 만들어진다 하면 뭐 어떻게 달라집니까? 좀 더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겁니까? 글쎄요. 모르죠. 그것은 멋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마음대로 대한민국은 주물르고 있으니까 그 속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겠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많은 맞죠. 의혹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이제 곧 국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어떤 전략으로 민주당은 국감도 그렇지만 내일 모레 예. 검사 탄핵도 하지만은 증인 채택을 하지만은 김건희 여사나 예. 장모님이나 처남이나 다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검찰이 못 잡아가지만은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정권이 재창출되건 대통령이 바뀌거든 정권 교체가 되든 이건 다 조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이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은
해임 후에도 큰 코 다친다. 감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언을 해주신다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특검을 받아서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예.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명하는 것이 좋죠.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가함에도 많은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이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께서 많이 밝혀질 거예요. 예. 명태균 씨만 하더라도 예. 증인 채택해놓고 그분이 지금 SBS에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주진우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 김어준 거기에도 출연을 해서 밝히는 거 보면은 명태균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예. 나오면은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역사는요. 하시더라고요. 네. 역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집니다. 5.18 문제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밝혀지잖아요. 예. 그 간단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영원하게 갈 걸로 아는 거예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노무현 궁금한 대통령 게 당선시키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에서 저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절대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서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 거듭 충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